소장암, 식욕 저하와 복통이 반복될 때 주의. 또 배가 아프네. 하루에도 몇 번씩 복부를 움켜쥐며 신음소리를 내던 45세 김씨. 처음에는 스트레스성 위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 동안 계속된 복통과 함께 10kg이나 빠진 체중, 그리고 음식만 봐도 역겨워하는 증상이 나타났을 때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소장암 2기. 소장에도 암이 생겨요? 라고 되물었던 그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긴 장기인 소장, 하지만 가장 진단하기 어려운 암이기도 합니다. 왜 소장암은 이렇게 발견하기 어려울까요? 그리고 어떤 신호들을 놓치지 말아야 할까요? 소장암이란 무엇인가? 소장암, 이름조차 생소한 이 질병의 정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소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긴 장기로 약 6에서 7m에 달하는 놀라운 길이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전체 소화기암 중 소장암이 차지하는 비율은 고작 5% 미만입니다. 이 희귀암이 바로 소장암의 함정입니다. 의사들도 처음에는 다른 질환을 의심하기 쉽죠. 실제로 40대 회사원 박 씨는 2년 동안 과민성 대장증후군 치료를 받았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이겠죠. 식습관을 개선해보세요 라는 말만 들으며 진짜 원인을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소장암은 크게 4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가장 흔한 선암, 신경 내 분비 종양, 림프종, 그리고 육종까지. 각각 다른 특성을 보이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초기 증상이 매우 애매하다는 것이죠. 특히 충격적인 것은 진단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평균적으로 첫 증상부터 정확한 진단까지 8에서 12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는 다른 암에 비해 월등히 긴 시간이에요. 그 사이에 암은 서서히 진행되고 환자는 원인 모를 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소장암의 가장 무서운 점은 전이 속도가 빠르다는 것입니다. 소장 주변에는 수많은 림프절이 있고 혈관도 풍부해서 암세포들이 쉽게 다른 장기로 이동할 수 있어요. 마치 고속도로 교차로에 있는 것과 같은 위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장의 기능과 암 발생 부위. 우리 몸의 영양소 흡수 공장인 소장, 그 놀라운 기능을 알아볼까요? 소장은 12지장, 공장, 회장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각 부위마다 서로 다른 역할을 담당하죠. 12지장에서는 위에서 내려온 음식물이 췌장액과 담즙과 만나 본격적인 소화가 시작됩니다. 마치 화학실험실 같은 곳이에요. 여기서 발생하는 암은 주로 소화액의 자극과 관련이 있습니다. 공장과 회장에서는 영양소 흡수가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소장 내벽에는 육모라는 작은 돌기들이 수백만 개나 있어서 표면적을 극대화시켜요. 테니스 코트 하나 크기만큼 된다고 하니 정말 놀랍죠. 그런데 바로 이 육모들 때문에 소장암 진단이 어려워집니다. 작은 종양은 육모 사이에 숨어서 일반적인 내시경으로는 발견하기 힘들거든요. 마치 울창한 숲속에 숨어 있는 것과 같아요. 소장암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위는 12지장입니다. 전체 소장암의 약 50에서 60%가 여기서 시작돼요. 그 다음이 공장과 회장 순서입니다. 12지장암이 많은 이유는 위산과 소화 요소들의 지속적인 자극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소장의 길이에 비해 암 발생률이 낮다는 것입니다. 이는 소장 내용물이 빠르게 이동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대장에 비해 발암물질에 노출되는 시간이 짧은 거죠. 하지만 일단 암이 발생하면 진단이 어려워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복통과 소화 불량 증상. 소장암의 가장 흔한 증상은 바로 복통입니다. 하지만 이 복통은 일반적인 복통과 다른 특징이 있어요. 50대 주부 최 씨의 경험을 들어보세요. 처음에는 명치 부근이 쓰리고 아팠어요. 위염인 줄 알고 위장약을 먹었는데 전혀 나아지지 않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배꼽 주변으로 통증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통증이 심해졌죠. 소장암으로 인한 복통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간헐적이면서도 지속적입니다. 아팠다 안 아팠다를 반복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계속 불편함이 지속돼요. 둘째, 식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음식을 먹으면 소장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종양 부위에 자극이 가해지거든요. 통증의 위치도 중요한 단서입니다. 12지장암은 주로 명치나 우상복부의 통증을 유발해요. 공장이나 회장암은 배꼽 주변이나 하복부의 통증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것도 절대적인 것은 아니에요.
소장이 워낙 길고 구불구불하게 배치되어 있어서 통증 부위가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소화불량도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음식을 먹어도 제대로 소화가 되지 않는 느낌, 더부룩함, 가스가 차는 느낌 등이 지속됩니다. 30대 직장인 이 씨는 점심을 먹어도 저녁까지 음식이 그대로 있는 것 같은 답답함이 계속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메스꺼움과 구토도 자주 동반됩니다. 특히 종양이 커져서 소장의 통로를 막기 시작하면 이런 증상들이 더욱 심해져요. 처음에는 가끔씩 메스껍던 것이 나중에는 식사할 때마다 토하게 될 수 있습니다. 식욕 저하와 체중 감소. 소장암의 또 다른 무서운 신호는 바로 식욕 저하입니다. 이는 단순히 배가 고프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음식을 보는 것조차 싫어지는 수준까지 진행될 수 있어요. 60대 남성 장 씨의 경우를 보면 평생 밥 한 그릇은 거뜬히 먹던 제가 반 공기도 다 못 먹게 되었어요. 아내가 정성스럽게 차려준 음식을 보면 오히려 속이 메스꺼워졌죠. 가족들이 걱정할까봐 억지로 먹으려 해도 몇 숟가락 뜨면 토하고 싶어졌어요. 이런 식욕 저하는 여러 원인에 의해 발생합니다. 첫째, 종양에서 분비되는 특정 물질들이 뇌의 식욕 중추에 영향을 미칩니다. 둘째, 지속적인 복통과 소화불량으로 인해 음식에 대한 거부감이 생기죠. 셋째, 소장의 영양소 흡수 기능이 떨어져서 몸이 제대로 된 영양 상태를 유지하지 못합니다. 체중 감소는 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초기에는 한 달에 1에서 2kg 정도 서서히 빠지지만 암이 진행될수록 감소 속도가 빨라집니다. 40대 여성 김 씨는 6개월 만에 15kg이나 빠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살 빠져서 예뻐졌다고 칭찬했는데 정작 저는 하루하루 기운이 없어지는 걸 느꼈어요. 특히 무서운 것은 근육량의 감소입니다. 단순히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 근육이 녹아내리는 현상이 나타나요. 계단을 오르기 힘들어지고 무거운 물건을 들기 어려워집니다. 이는 소장에서 단백질 흡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체중 감소와 함께 나타나는 또 다른 증상은 전신 쇠약감입니다. 충분히 잠을 자도 피곤하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찹니다. 일상생활의 활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되죠. 소장 폐색과 관련 증상. 소장암이 진행되면서 가장 응급한 상황 중 하나가 바로 소장 폐색입니다. 종양이 커져서 소장의 통로를 막아버리는 것이죠. 이때 나타나는 증상들은 정말 견디기 힘들어요. 먼저 심한 복통이 시작됩니다. 이는 일반적인 복통과는 차원이 다른 통증이에요. 마치 내장이 비틀리는 듯한 느낌, 칼로 찌르는 듯한 격렬한 통증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50대 사업가 박 씨는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의식을 잃을 뻔했다고 회상합니다. 구토도 멈추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음식물을 토하다가 나중에는 담즙까지 토하게 됩니다. 노란색이나 초록색에 쓴 액체를 계속 토해내는 것이죠. 이는 소장 위쪽의 내용물이 역류하기 때문입니다. 복부 팽만도 심각한 증상 중 하나입니다. 배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면서 딱딱해집니다. 옷이 맞지 않을 정도로 배가 불러오고 숨쉬기도 힘들어져요. 이는 소장 위쪽에 가스와 내용물이 계속 쌓이기 때문입니다. 변비도 동반됩니다. 며칠째 대변을 보지 못하거나 가스도 나오지 않는 상태가 지속됩니다. 화장실에서 아무리 힘을 줘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죠. 이런 증상들이 함께 나타나면 즉시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부분적 폐색의 경우에는 증상이 좀 더 애매할 수 있어요. 가끔씩 심한 복통이 있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하고 구토도 간헐적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경우 환자들이 좀 나아진 것 같다며 병원 방문을 미루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빈혈과 피로감 동반 가능성. 소장암 환자들이 흔히 경험하는 또 다른 문제는 바로 빈혈입니다. 이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만성출혈입니다. 소장 종양에서 조금씩 계속 피가 나오는 건데 양이 적어서 눈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워요. 대변 색깔도 크게 변하지 않아서 환자 본인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미세한 출혈이 몇 달간 계속되면 심각한 빈혈을 일으킬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철분 흡수 장애입니다. 소장은 철분을 흡수하는 중요한 기관인데 암으로 인해 이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아무리 철분이 풍부한 음식을 먹어도 제대로 흡수되지 않는 거죠. 30대 여성 정 씨의 경우 임신 중도 아닌데 갑자기 어지럼증이 심해졌어요.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차고 심장이 빨리 뛰었죠. 혈액 검사를 해보니
헤모글로빈 수치가 7GDL까지 떨어져 있었어요. 정상 수치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었죠. 빈혈로 인한 피로감은 단순한 피곤함과는 다릅니다. 충분히 쉬어도 개선되지 않고 조금만 움직여도 극도로 지쳐요. 일에 집중하기 어려워지고 기억력도 떨어집니다. 많은 환자들이 머릿속에 솜이 들어있는 것 같다고 표현해요. 어지럼증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갑자기 일어날 때 눈앞이 캄캄해지거나 걷다가 비틀거리게 됩니다. 실제로 빈혈로 인해 실신하는 경우도 있어요. 50대 교사 김 씨는 수업 중에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다. 그때서야 심각성을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손톱과 눈꺼풀을 보면 빈혈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손톱이 창백해지고 아래 눈꺼풀을 당겨봤을 때 분홍색이 아닌 하얀색으로 보인다면 빈혈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소장암 진단을 위한 검사 방법. 소장암 진단은 정말 까다로운 과정입니다. 소장이 워낙 길고 구불구불해서 일반적인 내시경으로는 전체를 다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검사 방법을 조합해서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CT 검사입니다. 조영제를 사용한 복부 CT는 소장암을 찾는데 가장 기본적인 검사예요. 하지만 작은 종양은 놓치기 쉽고 염증과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CT 소장 조영술이라는 특별한 검사를 많이 사용해요. CT 소장 조영술은 특별한 조영제를 먹고 촬영하는 검사입니다. 소장 내부를 풍선처럼 부풀려서 작은 병변까지 찾아낼 수 있어요. 40대 회사원 이 씨는 일반 CT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소장 조영술에서 ECM 크기의 종양이 발견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캡슐 내시경은 혁신적인 검사 방법입니다. 알약 크기의 작은 카메라를 삼키면 이 카메라가 소장을 지나가면서 사진을 찍어요. 8시간 동안 약 5만 장의 사진을 촬영합니다. 환자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검사를 받을 수 있어서 편리해요. 하지만 캡슐 내시경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사진만 찍을 수 있고 조직 검사는 할 수 없어요. 또한 소장이 좁아진 부위에서는 캡슐이 걸릴 위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더블 볼륨 내시경을 사용합니다. 입이나 항문을 통해 긴 내시경을 넣어서 소장 깊숙이까지 들어가는 검사예요. 직접 종양을 보면서 조직 검사도 할 수 있어서 정확도가 높습니다. 다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환자가 느끼는 불편함이 클 수 있어요. 혈액 검사도 중요합니다. 종양 표지자인 CEA나 CA19, 9 수치가 높아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수치들이 정상이라고 해서 소장암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보조적인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야 해요. 가족력과 위험 요인. 소장암의 위험 요인들을 살펴보면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할 수 있어요. 다른 암과는 조금 다른 특징들이 있거든요. 가족력이 가장 중요한 위험 요인 중 하나입니다. 특히 크론병이나 가족성 선종성 용종증 같은 유전 질환이 있는 가족에서는 소장암 발생률이 현저히 높아져요. 한 가족의 사례를 보면 할아버지가 소장암으로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40대에 같은 병 진단을 받았으며 아들 역시 30대에 크론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크론병은 소장암의 강력한 위험 요인입니다. 크론병 환자는 일반인보다 소장암 발생 위험이 30-100배나 높아요. 만성 염증이 지속되면서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크론병을 20년 이상 앓은 환자의 경우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해요. 셀리악병도 위험 요인입니다. 이는 글루텐에 대한 면역 반응으로 소장 육모가 손상되는 질환이에요. 서구에서는 비교적 흔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드문 질환입니다. 하지만 최근 서구식 식단이 늘어나면서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어요. 흡연도 소장암 위험을 높입니다. 담배 연기 속 발암물질들이 혈액을 통해 소장에 도달하게 되죠. 특히 크론병이 있으면서 흡연을 하는 경우 위험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방사선 노출도 주의해야 할 요인입니다. 과거에 복부 방사선 치료를 받은 적이 있거나 직업적으로 방사선에 노출되는 사람들에게서 소장암 발생률이 높게 나타납니다. 연령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소장암은 주로 50에서 70세에서 많이 발생해요. 하지만 가족력이나 기저질환이 있으면 더 젊은 나이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약간 높은 발생률을 보입니다. 이는 흡연과 음주 등의 생활 습관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치료법과 수술 항암 치료. 소장암 치료의 핵심은 수술입니다. 다른 암과 달리 조기 발견이 어려워서
진단 당시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지만 수술로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면 완치도 가능해요. 수술 방법은 종양의 위치와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12지장에 생긴 암의 경우 최12지장절 제술이라는 큰 수술을 해야 해요. 12지장과 함께 췌장의 일부, 담낭, 담관의 일부까지 함께 제거하는 복잡한 수술입니다. 60대 남성 최 씨의 경우를 보면 수술이 8시간이나 걸렸어요. 의사 선생님이 소장암 수술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수술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수술 후 회복도 오래 걸렸지만 다행히 완전히 제거되었다고 했을 때는 정말 감사했어요. 공장이나 회장의 암은 상대적으로 수술이 간단합니다. 종양이 있는 부분과 주변 정상 조직, 그리고 해당 림프절을 함께 제거하면 됩니다. 소장은 워낙 길어서 일부를 제거해도 기능에는 큰 지장이 없어요. 하지만 제거하는 범위가 넓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소장을 많이 잘라내면 단장증후군이라는 합병증이 생길 수 있어요. 영양소 흡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설사, 영양실조, 체중 감소 등이 지속되는 상태입니다. 항암 치료도 중요한 치료 방법입니다. 수술 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보조 항암 치료를 시행하거나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 고식적 항암 치료를 진행합니다. 소장암에 사용되는 항암제는 대장암에 사용하는 것과 비슷해요. 최근에는 표적 치료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종양의 유전자 검사를 통해 특정 표적이 확인되면 맞춤형 치료제를 사용할 수 있어요. 이는 기존 항암제보다 부작용이 적고 효과가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방사선 치료는 소장암에서는 제한적으로 사용됩니다. 소장이 움직이는 장기이고 주변에 중요한 장기들이 많아서 정확한 조사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통증 조절이나 국소 재발 방지 목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기 발견과 정기 검진 중요성. 소장암에서 조기 발견은 정말 어려운 과제입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위험 요인이 있는 사람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크론병 환자들은 정기적인 소장 검사가 필수입니다. 보통 2에서 3년마다 캡슐 내시경이나 CT 소장 조영수를 받는 것을 권합니다. 40대 크론병 환자 김 씨는 귀찮더라도 정기 검진을 꼬박꼬박 받았는데 덕분에 5mm 크기의 작은 종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가족력이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검진 연령보다 10년 일찍, 그리고 더 자주 검사를 받아야 해요. 특히 가족성 선종성 용종증이 있는 가족에서는 20세부터 정기 검진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인 불명의 복통이 지속되는 경우에도 적극적인 검사가 필요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소장 검사를 고려해야 해요. 6개월 이상 지속되는 복통, 원인 불명의 체중 감소, 반복되는 소장 폐색 증상, 설명되지 않는 철결핍성 빈혈 등입니다. 50대 사업가 박 씨의 경우 1년 넘게 복통 때문에 여러 병원을 다녔어요.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모두 정상이라고 했는데 계속 아프더라고요. 마지막에 대학병원에서 캡슐 내시경을 해보자고 해서 받았는데 그제서야 소장암이 발견되었어요. 정기 검진의 간격도 중요합니다. 일반인은 50세부터 5년마다, 위험 요인이 있는 사람은 40세부터 2에서 3년마다 검사받는 것이 좋아요. 하지만 증상이 있다면 언제든지 검사받아야 합니다. 혈액 검사도 도움이 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에서 원인 불명의 빈혈이 발견되거나 염증 수치가 계속 높게 나온다면 소장 질환을 의심해봐야 해요. CEA나 CA19-9 같은 종양 표지자도 참고할 수 있지만 정상이라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증상을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스트레스 때문일 거야 라고 넘겨짚지 말고 지속되는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건강한 식습관과 생활습관 관리. 소장 건강을 지키기 위한 생활습관들을 알아볼까요? 소장은 영양소 흡수를 담당하는 중요한 기관이므로 올바른 식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첫 번째로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많이 드세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크론병이 있는 사람은 오히려 섬유질을 제한해야 할 수 있거든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효식품도 도움이 됩니다. 김치, 요거트, 된장 같은 음식들은 장내 유익균을 늘려줘서 소장 건강에 좋아요. 30대 직장인 이 씨는 매일 요거트를 먹기 시작한 후로 소화가 훨씬 편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들도 있어요. 가공육류, 튀긴 음식,
너무 매운 음식들은 소장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가공육류에 들어있는 아질산염 같은 보존제들은 발암 위험을 높일 수 있어요. 식사 패턴도 중요합니다. 폭식보다는 소량씩 자주 먹는 것이 좋아요. 한 번에 많이 먹으면 소장에 부담이 되거든요. 또한 충분히 씹어서 먹는 습관을 기르세요. 소화가 입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말이 있듯이 잘 씹어 먹으면 소장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금연은 필수입니다. 담배의 유해물질들이 혈액을 통해 소장에 도달해서 염증을 일으키고 암 위험을 높여요. 크론병 환자에서는 흡연이 증상을 현저히 악화시키므로 반드시 금연해야 합니다. 적당한 운동도 소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걷기,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은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주고 면역력도 높여줘요. 하지만 너무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소장에 스트레스를 줄 수 있으니 적당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빼놓을 수 없어요. 만성 스트레스는 장내 환경을 악화시키고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명상, 요가,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세요. 충분한 수면도 중요합니다. 잠을 잘 자야 장 점막이 재생되고 면역력이 회복됩니다. 하루 7에서 8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생활습관의 일부로 생각해야 합니다. 특히 소장 관련 증상이나 가족력이 있다면 더욱 적극적으로 검진을 받으세요. 이상 증상 발견 시 빠른 전문의 상담 필요. 마지막으로 이상 증상을 발견했을 때의 대처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장암은 조기 발견이 어려운 만큼 작은 신호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다음과 같은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되면 반드시 병원을 찾으세요. 원인 불명의 복통, 지속적인 소화불량, 식욕 저하와 체중 감소, 반복되는 구토, 변비와 설사가 번갈아 나타나는 경우 등입니다. 특히 응급 상황을 나타내는 신호들을 알아두세요. 갑작스럽고 심한 복통, 계속되는 구토, 복부 팽만, 전혀 가스나 변이 나오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면 즉시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이는 소장 폐색을 의미할 수 있거든요. 혈액 검사에서 원인 불명의 빈혈이 발견되었다면 소장 질환도 의심해 봐야 해요. 특히 철결핍성 빈혈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거나 철분제를 복용해도 호전되지 않는다면 더욱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더욱 민감하게 반응해야 해요. 아무리 작은 증상이라도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40대 직장인 김 씨는 아버지가 소장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제가 비슷한 증상을 보이자마자 바로 병원에 갔어요.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서 완치할 수 있었어요. 병원을 갈 때는 증상 일기를 작성해서 가져가세요. 언제부터 어떤 증상이 시작되었는지, 어떤 상황에서 악화되는지, 동반되는 다른 증상은 없는지 등을 자세히 기록해두면 진료에 큰 도움이 됩니다. 검사를 받을 때는 의료진의 지시를 잘 따르세요. 캡슐 내시경이나 CT 소장 조영술 같은 검사는 전처치가 중요해요. 검사 전 금식이나 장정결제 복용 등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정확한 진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불안할 수 있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대부분의 복통은 소장암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에요. 하지만 만에 하나 소장암이 진단되더라도 절망하지 마시고 의료진을 믿고 적극적으로 치료받으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치료 과정에서도 의료진과의 소통이 중요해요. 궁금한 점이나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질문하세요. 또한 치료 중 나타나는 부작용이나 새로운 증상들도 즉시 알려야 합니다. 가족들의 지지와 이해도 필요합니다. 소장암은 생소한 질병이라서 주변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가족들에게 질병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치료 과정에서 필요한 도움을 구하세요. 무엇보다 희망을 잃지 마세요. 의학기술의 발달로 소장암의 진단과 치료 방법들이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마지막으로 치료가 끝난 후에도 정기적인 추적 관찰을 받는 것을 잊지 마세요. 소장암은 재발 가능성이 있는 질병이므로 완치 판정을 받은 후에도 몇 년간은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소장암, 이름만 들어도 두렵고 생소한 질병이지만 올바른 지식과 적절한 대처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작은 신호도 놓치지 않는 세심함과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여러분의 소장 건강을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건강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자산이니까요.